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게임 만들기 좀 더 진행할 건데, 어, 일단은 어제 작업하시다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수업이 끝나고 그냥들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별도의 이름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딱 켜고 나면 이런 창이 뜨죠. 이 창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쪽에 보이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작성한 코드들, 자동 저장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untitled 해가지고 번호가 매겨져서 이제 파일이 존재할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대략적으로 20 몇 시간 전,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거 맞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일단 열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작업했던 걸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 노트 여신 다음에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드렸던 이 콜앱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겠죠?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대로 저장하고 내가 원하는 이름 남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어렵진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이 주피터 노트북 그 편집기 쪽을 열었을 때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가 언타이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어제 이미 이름을 좀 바꿔서 저장을 해뒀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수업하시는 강사님도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는 것 같아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름을 따로 저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한 후에 리네임 버튼 누르시면은 본인 원하는 이름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가 특정 코드가 변경이 된 걸 인지를 하면 알아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웬만한 내용들은 잘 저장이 된다. 근데 자동 저장이 되기 전에 만약에 얘가 종료돼 버리면 가끔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좀 생활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장은 그냥 컨트롤 S 누르면 지금 시점에서 코드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 바뀐 이름으로 잘 저장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 파일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파일로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했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유저 폴더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녀석.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장자가 .py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무에서 파이썬 코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장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애를 보면은 ipynb라고 되어 있죠. 이 확장자, 주피터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이 확장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실제로 코드를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냥 이 파일을 다 만들어 놓고 변환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다만 변환하는 게 조금은 귀찮긴 합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는 해요.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그냥 검은 색깔 화면 띄우는 코드였죠. 게임 기본 창 하나 띄울 수 있게끔 우리가 기본 세팅을 좀 한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FPS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 감지를 눈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만 보이면 사실 초당 10번이라고 하는 FPS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우린 느끼지 못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이 변화를 느껴보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애초에 게임 화면에서 배경색이라고 하는 색깔만 가지고 처리를 해놨으니까 색깔을 좀 변화시키는 걸로 FPS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컬러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고요. 블랙도 하나 만들어 놓죠. 얘는 블랙이니까 똑같이 0,0,0 진행을 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커스텀 컬러라고 해서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지어서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 놓을 건데 자, 여러분들 RGB 컬러 제가 어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RGB 코드를 그럼 어떻게 알고 써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에 그냥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색상 선택 도구가 나와요. 이거 그냥 어떤 브라우저든지 간에 컬러 피커가 웬만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이런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고릅니다. 자, 골랐어요. 난 이 색깔이 좋아 라고 골라놓으면 여기에 RGB는 뭐고 획스는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RGB, 이 값을 우리가 만약에 이 색깔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값을 복사해서 우리 코드로 가져온 뒤에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실제로 그리게끔 작업을 하면 얘가 알아서 색깔로 그려집니다. 지금은 저는 약간 보라 색깔,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 FPS 체크할 때 너무 밝은 색은 하지 마세요. 적당히 어두운 색으로 해야지 눈이 안 아파요. 왜냐면은 초당 60번 깜빡거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는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상당히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어두운 색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러 좀 어두운 계열로 색깔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코드 얘를 보세요. 컬러에 블랙 색깔 넣어놨고요. 블랙에다가 또 블랙 색깔 넣어놨어요. 제가 이걸 두 개를 굳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저는 얘를 좀 활용해 볼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얘를 비워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값이 들어있지 않아도 혹은 뭐 그냥 아무 값이 들어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어차피 이거 테스트만 하고 다시 지울 거니까 얘를 두 개를 만들어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저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K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 이거 그냥 변수 이름 아무거나 지으셔도 돼요. 테스트니까 그냥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값, 아니다, 0부터 시작을 할까요?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이벤트 반복문 안쪽에다가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이 파트 부분에 제가 이 값을 변화시킬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증감식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면 메인 이벤트인 이 while문이 한번 돌 때마다 테스트의 값은 1씩 증가하겠네요. 그 상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밑에서 검증할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거 무슨 조건이었나요? 우리 많이 해봤던 짝수를 찾아내는 조건이었죠? 얘가 테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짝수라면 그때는 컬러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블랙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홀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커스텀 컬러 이 색깔로 바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전사작업 그리기를 진행할 때 컬러를 그릴 건데 컬러의 값은 그럼 짝수일 때는 블랙이니까 0,0,0 들어갔을 거고요. 만약에 홀수인 경우에는 커스텀 컬러니까 약간 보라 색깔 같은 이런 색깔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자, 이겁니다. 얘는 우리가 별도로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1초에 10번 깜빡거리고 있어요. 지금 1초에 10번이니까 얘가 다 보이죠? 지금 빔 프로젝트에서도 10번 깜빡거리는 게 다 보이고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도 다 보일 거예요. 자, 얘를 꺼보고 이제 얘를 좀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60, 일반적으로 60프레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이거 보이세요? 빔으로도 잘 보이네요. 거의 많이 안 씹히고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눈 아프죠? 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우리가 정해놓는 FPS의 값에 따라서 이 전사 작업 그리기가 진행이 될 거고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우리가 화면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더 낮춰서 한 이 정도로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1초에 2번 깜빡거려요. 이 한 번 깜빡거릴 때마다 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속도로 한 번씩 움직인다. 얘는 엄청나게 순간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어 방향키 한 번 눌렀을 때 10픽셀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치면 내가 이 1초 안에 10번 움직였어요. 그럼 중간에 한 번 보여주는 타이밍 빼고는 얘가 움직이는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그럼 순간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은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 어떤 걸 활용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변수도 사실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테스트니까 어차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값만 채워주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한 번 실행하면 게임창 하나가 뜰 텐데 이 게임창 살려놓고 또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그 바꾼 코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될 거니까 꼭 켜져 있는 거 끄고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끄자마자 하나 또 떴죠. 실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끝나면 다음 실행이 켜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꼭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 자, 그럼 이 코드도 하나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 정도로 이름 하나 지어서 저장이 수업 페이지에 일단 올라갔는데 저장이 잘 됐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아마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드렸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코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FPS 설정이랑 화면 기본적인 사이즈 설정 그리고 화면의 캡션 설정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 캐릭터를 좀 불러와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화면 보자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를 좀 하도록 하고 어차피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그 작업은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겠죠, 링크를 통해. 다음 작업 진행할 건데 우리 이거 보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우리의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캐릭터 이미지를 구해서 이 캐릭터 이미지를 이 화면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원하고 화면에 띄우고자 하는 이 이미지랑 지금 배경색이랑 같이 올라가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면을 그려놓고 업데이트가 진행을 해야 사용자는 이 화면 안에 캐릭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할 건데 캐릭터부터 좀 구해야 되겠죠? 이미지를 자, 구글에다가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약간 슈팅 게임 느낌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까 우주선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주선. 근데 그냥 우주선이라고 치면 이미지가 진짜 리얼 우주선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PNG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게 깜찍한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우주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PNG 파일들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본 일러스트들을 많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수업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라 여기다가 검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확장자, 지금 제가 PNG라고 검색을 했는데 사실 무조건 PNG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확장자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PNG로 썼을 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는 보통 PNG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PNG로 지금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적절한 예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잘 보세요. 둘 다 우주선이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배경에 모눈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보면 배경이 하얘요. 보통 이렇게 모눈 들어가 있는 배경이 나타나는 애들은 배경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검색해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모눈이 들어가 있다.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 모눈 부분이 배경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배경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내 캐릭터를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얘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검은 색깔이 맞지 않게끔 여기 뭐 하얀 색깔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맞겠죠? 배경이 없는 걸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는 배경이 일부러 있는 걸 가져다 쓸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 이미지를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명확하게 좀 인지해 보려고 일단은 배경이 있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구했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들어왔을 때 모눈으로 돼 있네요. 얘도 배경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녀석이 배경이 있는 애였다. 근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배경이 없이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배경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툴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경을 없앨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배경 없애는 작업을 돈 주고 맡기기도 했습니다. 특정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구해놓고 이거 배경 좀 없애주세요 해서 외주를 맡기기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경을 일부러 있게끔 할 거니까 배경이 없는 애든 있는 애든 구에다가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서 쓰면 되거든요. 이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 저는 이 녀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녀석 들어와서 그냥 뭐 저장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거 하셔도 이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니까 이쪽으로 왔겠군요. 제 화면 여기. 저는 여기에 지금 이미지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파일을 옮길 거예요. 여기다 놓고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이 조금 너무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니까 파일을 좀 옮기겠습니다. 어디로 할까? 우리가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용 사진 이쪽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파이게임 이그잼이라고 하는 거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이름 이렇게 긴 이름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불러다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얘 이름을 히어로 정도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는 상황 속에 이미지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특수한 파일들을 불러다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확장자예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게 확장자입니다. 근데 이 확장자가 지금 저 보시면 히어로.png 되어 있죠. PNG냐 이미지냐 JPG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확장자가 명확하게 개발자의 눈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기 옵션에서 파일 확장명이라고 하는 거를 꼭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만약에 얘가 꺼져 있는 상태면 얘는 PNG가 안 보여요. 그럼 이 녀석이 지금 PNG인지 JPG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확장자를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보기 옵션에서 파일 확장명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지금 배경이 없는 애를 가져왔으니까 배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할 겁니다.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가져와요. 배경이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져옵니다. 가져왔다가 진짜로 배경이 없는 애여도 이 방식을 사용하면 배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미지 그냥 그림판으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까 전에 있던 그 폴더 그대로 찾아간 뒤에 여기다가 이름만 바꿔서 저장을 해줘요. 얘는 이 모눈 모양으로 배경이 생긴 거예요. 배경을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없애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원본을 삭제한 다음에 이 녀석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면 우린 이제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구해낸 겁니다. 이 녀석. 그러면 이미지를 받아놨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코드로 가서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이게임 이그잼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실제로 우리 로컬 컴퓨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옮겨놨죠. 파일을 구했습니다. 얘를 이 코드에다가 불러와야 돼요.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가 코드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코드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파일을 코드가 인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로를 적어주는 겁니다. 경로는 어떤 경로겠어요? 이 파일을 찾아가는 경로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일 게임 안에서도 이 이미지 같은 거를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 이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경로에는 확장자를 포함한 경로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쓸 거는 확장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까 미리 보기 옵션에서 확장자를 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불러다가 써 볼 건데 얘를 불러오는 거는 메인 이벤트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뒤에 여기다가 불러와 주겠습니다. 파이게임 점 이미지
loa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게임 안에 제공되는 이미지 안에 load라고 하는 함수, 얘를 실행을 해주면 얘가 이제 이 로드 안쪽에 인자로 들어간 경로 값에 있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이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게 로드 불러오다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경로를 넣을 건데, 자, 이 파일 경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 경로. 보통 주소창 클릭하면 경로가 나오겠죠? 이렇게 알 수 있는 방식이 가장 흔해요. 근데 저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했을 때 사진, 그리고 W 원화 표시 나온 다음에 파이게임, 이그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로는 인식을 못합니다. 어떤 드라이브부터 찾아갈 것인지 C면 C, D면 D 여기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주소창을 딱 클릭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그리고 뭐 파이게임, 이그잼 이렇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로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자, 내 PC에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공용으로 들어가시면 공용 사진이 있어요. 공용 사진 여기가 아닌가? 공용이 아니었나 보네요. 어드민으로 들어와서 사진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찾아 들어와서 얘를 클릭하면 얘는 무조건 C부터 인식을 해줘요. 이렇지 않고 애초에 여기 탐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눌렀을 때 나오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밖에 주소가 안 나옵니다. 이런 주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주소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 들어오신 뒤에 하시면 된다. 이제 개발자라면 사실 이 경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는 당연스럽게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많이 파일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거 복사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 로드 안쪽으로 와서 문자열로 인식시킨 뒤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히어로.png라고 하는 우리 직접 파일명까지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떤 기호죠? 이거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우리가 애초에 주소창 윈도우 창에서 여기서 원화 표시로 나오고 있는 이 녀석들이 따지고 보면 다 역슬래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편집기로 들어왔을 땐 역슬래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코드 내에서 경로를 입력할 때 슬래시를 입력해야 되는 경로가 있고요. 역슬래시를 입력해야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드라는 걸 쓰는 이 상황에서 역슬래시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는 슬래시로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역슬래시 부분들을 다 슬래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가 이런 경로 같은 걸 입력하는 시점이 됐을 때 역슬래시 그냥 복사해서 넣었을 땐 기본적으로 보통 역슬래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불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슬래시가 안 되나? 슬래시로밖에 안 되나?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변환하는 그런 발상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선 슬래시를 써줘야 되고 그 뒤에다가 hero.png까지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 png 이미지를 불러올 거야 라고 우리가 함수에다가 명령을 수행한 건데 이것까지만 하면 png가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convert 알파라고 하는 함수까지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자, 얘가 뭐하는 앤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png 이미지를 쓸 때는 얘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확장자의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는 상관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있으면 뭐라고 할 텐데 png는 얘가 필요해 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진짜로 불러와요. 불러는 왔는데 불러온 결과를 우리가 어디에 안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때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불러온 값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파이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려야죠. 화면에 그려야 돼요. 자,
전사 작업 부분에 스크린에다가 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컬러를 넣었을 때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했어요? 화면에 배경 색깔을 입혔죠. 자, 이미지를 이제 화면에 올릴 거예요. 그 배경 위에다가 올려줄 겁니다. 동일한 함수가 아니에요. screen.bleed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제가 히어로를 이 안에 인자로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얘는 뭐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이미지가 뭔가 오류가 있었군요. 스크린 블릿. 오케이. 자, 오류가 있는 상황은 꺼주시고 이거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꺼지면 그냥 작업 관리자 여신 다음에 강제 종료하셔도 돼요. 전 종료가 됐네요. 자, 여기가 자동으로 매개변수 세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일단 생략을 해봤는데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블릿 할 때 이제 히어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왔고 그걸 담고 있는 변수. 이 녀석을 인자로 줬다라는 건 이 블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지를 올려준다라는 개념인데 그 올려줄 때 여기다가 인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네요. 제가 일단 이렇게 넣을 거예요. 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튜플 사용해서 제가 인자를 세팅을 했죠.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이미지가 나오긴 했어요. 이 이미지가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크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잘렸어요. 그죠? 이게 이미지가 잘렸다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눈으로 확인하려면 사이즈를 키워보면 돼요. 게임 사이즈를. 게임 사이즈가 많이 커졌더니 이미지가 잘리진 않았는데 게임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서 화면 자체가 너무 커서 화면이 잘렸죠? 다시 얘를 끄고 이 정도는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밑에는 꽉 찬 건지 잘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옆에 검은색 배경이 있다는 걸 보면 옆에는 충분히 다 소화를 해줬어요. 자, 게임 화면이 있는데 우리 그 캐릭터가 이만하대요. 이거 말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녀석을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줄일 겁니다. 자,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자, 파이게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애한테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녀석들 다 파이게임 안에 들어있겠죠? 자, 스케일 얘는 사이즈를 조정하는 함수예요. 이걸 사용해서 이게 내가 지금 조정할 이미지는 히어로야. 근데 얘를 어떻게 조정할 건데 나는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100, 100 이렇게 조정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안 줄어들어요 이거. 왜냐면 다시 이렇게 그 사이즈를 변환시킬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화면에 그릴 때 넣는 히어로는 이게 적용된 히어로예요? 아니면 이 히어로예요? 블릿이라고 하는 함수, 그릴 때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에다가 인자로 넣는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사이즈가 이 코드를 통해 변환이 되었을지라도 이미지는 변화를 했겠지만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건 원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기 전에 이 히어로라는 변수의 값이 이것까지 적용된 값으로 변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히어로의 값을 재할당 시킬 겁니다. 지금 이 코드 간단한 거예요. 변수 생성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다. 근데 이 히어로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여기서 사용했고 여기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재할당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통해 변환된 사이즈의 이미지인 히어로 이미지가 이쪽으로 들어갔겠네요. 그걸 가지고 밑에 하단에서 분리해 그려내고 있으니 이제는 사이즈가 변환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이제 우주선 모양만 봤을 때에는 딱히 정사각형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인데 배경 때문에 지금 정사각형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 녀석 제가 이미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얘를 그림판으로 열어서 얘를 좀 잘라주죠. 이렇게 자르면 왼쪽은 이걸 사용해야겠네요.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대충 그냥 잘라내고요. 적당히 만들어서 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냥 저장을 해도 되겠네요.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자, 이러면 원본 이미지가 수정이 됐을 거고 이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는 현재 우리 코드는 당연히 변화가 됐을 거니까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유가 이미지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이미지라는 걸 제작한 그 순간, 저장된 그 순간에 이미지는 비율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비율을 제가 무시하고 사이즈를 100, 100으로 고정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찌부된 거죠. 비율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작업을 해줘야 이미지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막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을 거고 딱 봐도 가로가 조금 짧고요. 세로가 조금 길죠? 그 비율을 대충 그냥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실제로 디테일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비율도 고려해 가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게임 사이즈도 조금 다시 줄여줄게요. 너무 커요. 자, 이렇게 제가 70, 100으로 했더니 나쁘지 않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적당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우주선 사이즈가 작아져서 게임 화면 안에 쏙 들어오니까 이제 좀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됐는데 이 이미지는 왜 여기 있을까요? 게임 화면이 이렇게나 커요. 400,900이에요. 이게 뭐 단위가 픽셀인지 뭔지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지만 이만큼이나 큰데 이 이미지는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얘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냥 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여기 있으라고 정한 걸까요?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너 여기로 가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걸 언제 했냐? 그릴 때. 이 0,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이미지,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디에 그릴 건지를 나타내는 좌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은 지금 다 튜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튜플 가지고 RGB 값도 사용을 했고 좌표 값도 사용하고 있는데 얘 파이게임이라는 이 녀석 라이브러리 자체가 인자랑 매개 변수를 튜플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요. 0,0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가 0,0이라는 건데 자, 0,0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표는 XY죠. 2차원으로 봤을 때 XY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X는 보통 가로를 얘기해요. 그러면 X의 0이면 여기겠네요. 그죠? Y의 0이면 또 여기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 0,0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위치에 존재를 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좌측 상단에 붙어버린 거죠. 누가 붙은 거예요? 이미지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붙은 거예요. 좌표는 하나의 점이죠. 얘는 선이나 면이 될 수는 없어요. 좌표 값은. 이 좌표 값들을 활용해서 선과 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0,0에 위치를 해 라고 명령했더니 이쪽 맨 끝에 와서 붙었는데 그럼 이미지에 0,0 자리에 붙어있는 녀석인 이 왼쪽 상단 이 녀석이 이 꼭지점이 해당 이미지의 기준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컨트롤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위치를 시킬 거예요. 기본으로. 딱 게임을 열면 애초에 이 정도 위치에 위치를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기준 좌표가 왼쪽 상단이니까 우린 얘를 여기다 위치시키기 위해서 0,0이 아니라 얼마를 줘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느낌상 이렇게 적어주면
당연히 x축을 50만큼, y축을 100만큼 이라고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진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미지가 이동을 좀 했죠. 50, 100만큼 이동을 한 건데 지금 가로가 이미지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 상황일 때 이만큼이 얼마예요? 50만큼 간 거겠죠? 이만큼은 100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100이 50보다 크니까 더 많이 간 놈이 당연히 100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x, y축을 그렸습니다. 지금 x의 값이 50이라고 증가했고요. y의 값이 100이라고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가 만나는 꼭지점은 여기죠. 그렇죠? 자, 여기 아까 전에 0,0이 여기였습니다. 0,0. 여기 있던 애가 오른쪽 상단으로 기준점을 지금 이동을 시켰는데 이미지는 이렇게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갔죠. 그 말은 뭐겠어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y축이 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보통 x축과 y축을 그려내면 y는 아래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0,0이었던 녀석이 50, 100이 됐을 때 아래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y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잘 염두를 하셔야 돼요. 위로 갈 거면 마이너스고요. 아래로 갈 거면 플러스입니다. x축은 마찬가지예요. x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 거면 양의 방향인 거고 왼쪽으로 갈 거면 음의 방향인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이미지가 이동할 때 결국에 우리는 이 좌표값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오른쪽으로 갈 때 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줬다면 반대로 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 100 이렇게 움직여 놨더니 이제 이 값을 가지고서 얘가 이 이미지가 화면에 그려지는 위치가 바뀌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그럼 얘를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에 위치시키려면 이 자리에 위치를 시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좌표값을 수정해야겠죠. 이미지를 그릴 때 어떤 좌표에 그릴 건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저는 하단에서 밑에서부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900이니까 이 밑에서부터 얘를 한 100만큼만 띄울까요? 100 정도 띄우고요. 그리고 이 가로 x축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완벽한 수평 정렬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여러분들이 직접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들여볼 거니까 이 이미지를 여기로 끄집어 와 보세요. 근데 자, 가장 쉬운 방법, 이거 딱 그냥 떠오르는 방법 있으실 거예요. 이 좌표값을 계산을 통해서 이 점을 구해내는 거죠. 이 점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라고 하는 게임 화면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정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400, 900 그러니까 사이즈가 400이고 900이에요. 여기 좌표 얼마? 여기 얼마예요? 0,0이겠죠. 여기 좌표 얼마예요? 400,0이겠죠. 왜? 우리가 사이즈를 400으로 해놨으니까. 그쵸? 그럼 그 똑같은 원리로 여기 얼마? 0,900일 거고요. 여기는 400, 900이겠죠. 여러분들은 이 풀사이즈에 대한 사이즈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끄집어 오는 연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미지를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값을 박아버리면 얘는 문제가 좀 있겠죠? 화면 사이즈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그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 정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 크기가 커져도 변해도 이미지 크기가 달라져도 이 가운데에 있는 중앙 정렬을 유지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올바른 코드겠죠?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여기까지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했던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첫 번째, 연산을 통해 이 점을 먼저 구해낸다. 그리고 연산을 통해 구해냈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하드 코딩스럽지 않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함수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그 함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함수 말고 엉뚱한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함수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해야 되니까 해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만 좀 해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하단에서 100만큼 떨어지게. 근데 이 100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게 100만큼 떨어지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만큼이 100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100만큼 떨어지게 라고 해서 이 y 좌표의 컴마를 뭐 900에서 100 뺀 800으로 잡아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이미지가 시작할 거라 이미지는 잘려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단에서 100만큼 떨어지게 그리고 수평 정렬 되게. 자,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